자, 마지막 장인 12장은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시험 문제에서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이제 한 번 정도 쑥 훑어보는 게 좋겠죠. 자, 릴리즈 노트입니다. 자, 이제 12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개발도 하고 요구사항 다 확인해서 뭐 어떻게 뭐 현행할지 뭐 보안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고서 이제 마지막 판매되기 직전 아니면 판매되고 난 후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데, 자, 이제 릴리즈 노트는 뭐냐? 자,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정리된 릴리즈 정보를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릴리즈 노트를 왜 써야 하는가? 자, 그러면은 릴리즈 노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한 개발팀의 준수 여부, 정확하게 얼마만큼 준수를 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던가 서비스 내용이라던가 개선사항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릴리즈 노트 작성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듈 식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자, 모듈 식별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이제 릴리즈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릴리즈 정보도 확인이 끝났다 이러면 우리 뭐 논문 같은 거 쓰더라도 꼭 개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도 릴리즈 노트 개요 작성. 자, 그리고 필기였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구멍 많이 뚫어놓죠. 영향도 체크. 영향도 체크도 끝났다 라고 하면은 정식 릴리즈 노트 작성. 작성이 끝나면은 이제 추가 개선 항목 식별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릴리즈 노트 작성하는 순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얘도 기출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해서 1번,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정리한 정보를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서비스나 사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뭐죠? 그쵸, 릴리즈 노트. 자, 2번은 이제 릴리즈 노트 작성에 대한 내용들인데 작성 순서에 맞게 기호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그쵸, 모듈 식별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그쵸, 릴리즈 정보를 확인을 한 뒤, 그 다음 그쵸, 개요를 작성을 하고, 개요 작성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그쵸, 영향도 체크를 한 뒤에 그쵸, 정식 릴리즈 노트 작성을 하고 맨 마지막에 추가 개선 항목을 식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릴리즈 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작성이 돼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뭐 개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이나 뭐 전체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릴리즈에서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릴리즈 노트의 목적에 대한 것도 작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개요, 목적, 그리고 뭐
버그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재현 항목이 있어야 되고, 뭐 수정 개선했다라고 하면 수정 개선한 내용,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트, 그리고 회사나 그런 쪽에서 이제 참조해야 할 사항, 불법 복제 금지 이런 거와 같은 명책 조항,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문의를 할 때 그 응대에 대한 연락처 정보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하고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릴리즈 노트 작성 항목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자, 헤더입니다. 우리가 머릿말이라고 하죠. 자, 얘한테는 뭐가 작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항목은 머릿말인 건데, 릴리즈 노트에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건데, 그 머릿말에는 릴리즈 노트 이름, 뭐 소프트웨어 이름, 릴리즈 버전, 릴리즈 날짜, 릴리즈 노트 버전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대한 간략한 내용, 뭐 목적에 대한 개요, 뭐 문제 요약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항목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자, 릴리즈 노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정리된 릴리즈 정보를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한 문서이다. 릴리즈 노트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팀에서 직접 현재 시제로 작성이 돼야 한다. 릴리즈 노트 작성 시 릴리즈 노트 이름, 소프트웨어 이름, 릴리즈 버전, 릴리즈 날짜, 릴리즈 노트 날짜, 릴리즈 노트 버전 등이 포함된 항목을 쓰시오. 뭐죠? 머릿말이죠. 아니면은 뭐 헤더. 이해되실까요? 네. 자, DRM부터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DRM. 자, DRM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뭐 금융기관, 뭐 정부 이런 뭐 기업에서 복사만 하더라도 DRM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복사가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입니다. 자, 얘는 뭐냐? 그래서 저작권자가 배포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유통, 이동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보호 기술이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이 화상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카톡방에다 남겨놓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죠? 클리어링 하우스, 콘텐츠 제공자, 콘텐츠 분배자, 콘텐츠 소비자,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자, 여기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도 분명 필기시험 보시면은 꼭 나왔었을 거예요. 이 단어를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클리어링 하우스는 뭐죠?
자, 지금 보면은 라이선스, 뭐 권한 정책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작성해 볼게요. 클리어링 하우스란 저작권에 대한 사용 권한, 라이선스 발급, 암호화된 키 관리, 사용량에 따른 결제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곳. 자, 그러면은 이 콘텐츠 제공자는 누구냐? 이제 저작권자인 거죠, 저작권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 자, 콘텐츠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패키저라고 하고 있는데, 패키저는 뭐냐면은 콘텐츠를 메타데이터하고 함께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패키저라고 하고요. 자, 보면은 이제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를 등록을 합니다. 어디다? 콘텐츠 분배자한테.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콘텐츠 분배자가 하는 일은 분배하는 역할이겠죠. 자, 암호화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곳이나 사람. 자, 그러면은 콘텐츠 소비자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이제 분배자한테 등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나 이거 내 건데 이제 너한테 이제 맡겨놓을게. 너가 대신 이렇게 해서 암호화 시켜서 분배 좀 시켜줘.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유통하는 거 사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콘텐츠 소비자의 DRM 컨트롤러와 보안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DRM 컨트롤러는 뭐냐? 얘는 그 이용 권한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뭐 문서가 열려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캡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 그럼 마지막 보안 컨테이너. 이거는 뭐냐? 콘텐츠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 보안 장치.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암호화입니다. 자, 암호화는 뭐죠? 콘텐츠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 자, 그리고 키 관리는요, 그렇게 해서 암호화된 키에 대한 저장, 분배 기술이죠. 자, 세 번째
암호화 파일 생성.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키저죠, 패키저. 콘텐츠를 암호화된 콘텐츠로 생성하기 위한 기술. 자, 그리고 식별 기술. 얘는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 표현 기술. 자, 5번째 저작권 표현. 이제 라이센스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크랙 방지. 자, 우리 유료 서비스들 생각해보면 뭐 포토샵이라던가 뭐 오피스, 마이크로 오피스 요런 것들 원래는 구독해서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크랙판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암호를 다 뚫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게 이제 크랙판인 건데, 이제 크랙을 방지하겠다. 자, 마지막 인증.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 아, 하나를 빼먹었네요.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정책 관리.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책 표현 및 관리 기술. 자, 그 다음은 이제 형상관리입니다. 형상관리. 개발자들은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형상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개발 뭐 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 뭐 수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걸 고쳤고 어디를 고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형상관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형상관리란 무엇이냐?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일련의 활동. 그래서 배포할 때마다 얘네들의 숫자 버전이 달라집니다. 만약 통태 버전에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소수점 0.1씩 올라가게 되고, 실제 운영 배포가 된 경우 1씩 올라가요. 1.0씩. 자, 그래서 형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의 전 단계, 모든 단계에 적용이 되고, 우리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얘를 사용을 하냐? 얘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은 줄이고, 만약에 누가 잘못 건드렸어. 자, 그랬을 때 이제 개발 과정에 여러 방해 요인들이 이제 최소화되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뭐가 있어요? Git 하면은 수정할 때, 소스 코드 수정할 때마다 뭐 빠지면 빠졌다라고 표시해주고, 뭐 추가됐다 이런 플러스로 초록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됐다고 보여주잖아요. 모르시나요? 잠시만요. 자, 형상관리 기능 또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첫 번째, 형상식별입니다. 자, 얘는 뭐냐? 형상관리 대상에 이름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계층, 트리 구조로 구분하여
수정 및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버전 얘기도 했었는데, 자, 버전 제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버전의 형상 항목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특정 절차와 도구를 결합시키는 작업. 자, 세 번째, 형상 통제입니다. 자, 얘는 무슨 내용이냐? 식별된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 요구를 검토하여 현재의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 자, 네 번째는 형상 감사입니다. 기준선의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 검증, 검열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작업. 자, 마지막입니다. 형상 기록입니다. 자, 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인 건데 어떤 보고서냐? 형상의 식별, 통제, 감사 작업의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걸로 해서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작업 중 형상 통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뭐죠? 자, 형상 통제는 여기 써있듯이 식별된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 요구를 검토하여 현재의 기준선이 잘 반영될수록 조정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등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저장소입니다. 항목. 자, 얘는 뭐냐? 최신 버전의 파일들과 변경 내역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자, 그렇게 해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파일을 집어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가져오기입니다.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저장소에 처음으로 파일을 복사함.
그리고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병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체크인, 체크아웃,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뭐냐? 체크아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저장소에서 파일을 받아옴.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체크인. 자, 얘는 체크아웃한 파일의 수정을 완료한 후 저장소의 파일을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 자, 그리고 커밋입니다. 자, 우리 커밋이 뭐였죠? 정상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우리 커밋 쳤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체크인을 수행할 때 이전에 갱신된 내용이 있는 경우 충돌을 알리고 DIF 도구를 이용해 수정한 후 갱신을 완료함. 갱신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동기화입니다. 저장소에 있는 최신 버전으로 자신의 작업 공간을 동기화함. 자, 그럼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져오기 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체크아웃 시행이 된 다음 커밋 된 다음에 동기화 되고, 마지막 만약에 뭐 수정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DIFF 이렇게 되겠죠. 버전 등록하는 과정이.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빌드 자동화 도구는 말 그대로 빌드를 포함하여 테스트 및 배포를 자동화하는 도구이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 건데? 이러면은 뭐 애자일과 같은 지속적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대표적인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젠킨슨입니다. 젠킨슨. 자, 얘는 뭐다? 자바 기반 오픈소스 형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서버 기반 도구. 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에 SVN, Git 등 대부분의 형상관리 도구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예요? GUI죠? 친숙한 GUI 제공으로 사용이 쉽다. 자, 그리고 그래들입니다. 자, 얘는 그루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형태의 자동화 도구이고요. 자, 얘는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아까 걔는 자바였었고 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 사용이 됩니다. 자, 물론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플러그인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자바라던가 C라던가 C++이라던가 파이썬 우리 사용하는 언어들도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자, 다음에 제시된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빌드 자동화 도구를 쓰시오. 그루비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형태의 자동화 도구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 사용이 된다. 실행할 처리 명령어들을 모아 태스크로 만든 후 태스크 단위로 실행한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플러그인을 설정하면 자바, C, C++, 파이썬 등의 언어도 빌드할 수 있다. 뭐죠? 인 거고, 자,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 SVN, Git 등 대부분의 형상관리 도구와 연동 가능, 친숙한 웹 GUI 제공으로 사용 쉬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한 분산 빌드는 테스트 가능. 뭐죠? 그쵸. 젠킨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2장도 끝내봤습니다.